오늘 강의 아마 다음 주 강의 그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강생 받지 않고 온라인 전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279강은요 사주의 주재료와 핵심 재료라는 제목으로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 방법은 그르다 라는 식으로 보지 말고요. 이러한 관점도 있고 이러한 관점도 있구나. 코끼리를 똥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를 발자국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를 잡아다가 해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를 생태계를 건들지 않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 고기를 먹어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도 사주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죠. 코끼리의 발자국만 따라다니면서 또는 코끼리의 뼈만 연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똥으로 연구를 하거나 헬기 타고 연구하거나 먹어보고 연구하거나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주를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격국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용심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십성이나 육친을 중심으로 관성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비겁이 어떻고 하는 이런 육친론으로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하며 또는 각 글자의 자의를 중심으로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사주에 무가 있으면 어떻고 기가 있으면 어떻고 이런 오행 자의 중심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사주의 많은 에너지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대회가 한번 열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지금 요리대회가 열렸는데 한 수십 명의 지금 요리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요리경연대회에서는 주최 측에서 똑같은 재료 8가지를 앞에다 차려놓고 자, 앞에 있는 8개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각자 창의성을 발휘하여 멋진 음식을 만드시오라고 요리사들한테 주문을 넣었습니다. 요리사가 질문 있습니다. 채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니까 여차저차.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만들었을 시 가급적이면 요리 재료를 버리는 사람보다 요리 재료를 다 활용한 사람한테 가산점 주겠음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요리사는 8개의 요리 재료 중에서 한 5-6개 버리고 그 중에 한 2-3개의 재료만 가지고 요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너 개의 재료가 활용되지 않거나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식 전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재료를 다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전문가인데 채식 재료 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 쓸모 없어 보이는 요리 재료가 잔뜩 자기 앞에 쌓여 있는데 그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멋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운명을 다루는 사람. 우리 앞에 이러한 성분의 사주가 주어지면서 자, 이러한 사주를 부여해 줄 테니 이번 생 한번 알차게 살아보아라 라고 동일 사주자 80명한테 대한민국의 동일 사주자 70-80명에게 공동의 미션이 벌어졌다고 해보죠. 자, 저희 명리 상담가들은 일종의 심사위원 훈련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요리 연구가이자 요리 전문가입니다. 근데 교과서적인 요리 말고 우리도 이제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 요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서. 시대가 20세기인데 18세기 궁중 음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궁중에서는 이 식재료를 이렇게 썼는지 몰라도 요즘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도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무자년생이니까 지금 올해가 경자년인데 무자년이면 12년 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살 아이죠.
우리 아이의 어머님이 명리 공부를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해되시죠? 아이의 어머니가 명리 공부를 했어. 어머니가 제일 궁금한 건 보통은 자기 사주 또는 가족 사주, 특히 자식의 사주는 보통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본인 사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 아들 사주가 이래. 보통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왜 이 날짜에 너를 낳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이가 설사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이면은 아이고 내가 왜 아이를 이 날짜에 낳아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명리를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 걱정을 하시면. 자, 명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나 명리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이의 운명을 엿보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마치 요리경진 대회에 나갔는데 내 앞에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요리 재료를 80% 쌓아놓고 이걸로 뭔가 요리를 만들어 보라라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급, 중급 수준의 요리 대회가 아니라 초 하이 퀄리티 세계 국제 그랑프리 요리 대회 같은 난이도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보죠. 이 사주를 보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주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겁니다? 요리사가 요리 재료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사가 요리 재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창의성 부족을 탓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치 퍼즐처럼 8개의 칸 중에 6칸을 비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임자일주 비겁 다자인 이 남자 어린이. 자, 사주가 이제부터 제가 사주 강의할 때 명식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영상으로 보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주의 명식은 무자년, 개해월, 임자일, 이민시. 무자년, 개해월, 임자일, 이민시. 그래서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 자체도 큰 무를 상징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사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사주를 일주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일주론 공부는 많이 유익합니다. 다만 일주론 공부에서 주의사항은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요. 사주는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일주는 나무고 사주는 숲이다. 일주는 나무고 사주는 숲이다. 기둥 4개가 모이면 숲이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일주만 보고 사주를 판단하는 것은, 그럼 좋아, 일주를 봤어. 뭐 침엽수야, 뭐 소나무야. 근데 그게 소나무가 소나무 무리에 있는 소나무인지, 북극에 올라타 있는 소나무인지, 불란산에 있는 소나무인지, 호숫가에 있는 소나무인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다니는 소나무인지, 그거에 따라 그 소나무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 바뀌기 때문에 소나무는 이렇고, 소나무는 결혼을 잘 못하고, 소나무는 자식복이 없고, 소나무는 돈복이 없으며, 소나무는 재능이 없고, 이런 식으로 소나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우리는 두부라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두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숲이고 두부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는 두부라는 음식을 어떻게 말하죠? 싱겁고 독특한 맛이 없고 맹숙맹숙한 맛을 가지고 있고 퍽퍽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맹숙맹숙한 고체덩어리 같은 게 두부야. 그럼 우린 두부를 보고 두부는 개성이 없어요. 두부는 맛이 없어요. 두부는 자기의 성격이 없어요. 두부는 자기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부가 김치와 함께 볶아졌다면 그게 싱거워요? 아니요. 아주 강렬한 맛이에요. 그 두부가 간장 속에 들어있다면 그 두부 싱거워요? 아니요. 아주 짠. 근데 두부가 간장 속에 들어가면 두부의 간장의 맛을 조화롭게 흡수하여 맛있게 간장스러워요. 간장이 더 맛있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료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고집이 센 간여지동 일주가 정말 고집 센 일이 필요한 고난적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 능력치를 잘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숲도 같이 보자. 나무만 보고 단식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일주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론은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론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사주의 숲을 만들어가는가 일주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리 초보분들은 숲 전체를 보는 게 어려우니까 나무 한두 그루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사주는 물들이 모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자와 개해, 임자 뒤집어 놓은 게 개해예요. 개해와 임자가 사주의 중심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 사주의 주재료는 그럼 뭘까요? 이 사주의 주재료는 수 에너지이고요. 수 에너지이고 십성으로는 비견겁재가 사주의 주재료입니다. 지금 운명 요리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운명 요리 대회에서 8칸 중에서 비겁 6개를 주고 양념 2개 주면서 뭔가 멋진 인생을 설계해 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설계해 주면 될까요? 저는 아이들 사주를 볼 때 미래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는 가변적이고 다중적입니다. 우리는 열린 미래를 살고 있고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마치 소설가가 열린 결말을 놓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과 같고,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이 끝 시나리오, 엔딩을 여러 장면 찍어 놓고 그 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이 여러 개의 엔딩을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그 여러 개의 엔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그 관객은 누굽니까? 그 영화 속 주인공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보통은 부자 엔딩. 나는 글렀어 라고 한다면은 패배자의 엔딩. 아휴, 해봤자 노숙자지 라고 하면은 노숙자의 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마법사와 같습니다. 너 20살에 잠들면 안 일어난다. 너 왕자가 뽀뽀해주기 전에 넌 영원히 잠든다. 이러고 우리는 미래를 설계해줘 버리면 그게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마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명리학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쓸모없는 재료 많으면은요, 쓸모없는 재료 많으면은 보통은 그거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그러면 보통은 귀신은 제거하든가 없애버리든가 해야 됩니다. 이거 요리에 비유하면은, 뭐야 이거 쓸모없는 재료가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다 버려. 쓸모없는 재료 다 버리고, 아유 쓸모 있는 건 여기 관하고 식신밖에 없네. 아유 관하고 식신만 갖다 쓰고, 야 나머지 비겁 다 버려. 이 사주에서 비겁 다 버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 만나지 마. 사람 필요 없어. 사람 쓸데 없어. 친구, 가족, 형제, 조력자, 지인, 경쟁자, 협력자, 너가 인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비견겁재들 다 쓸데 없어. 사람 만나지 마. 그냥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 이게 주재료 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배추 30포기와 뭐 배추 속 한 병 정도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야 이거 배추는 30포기인데 왜 양념은 한 3포기만 될 재료밖에 없어. 야 배추 27포기 버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어쩔 땐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점이 있습니다. 재료를 버리지 말고 모두 활용하면 가산점 준다. 그럼 이 사주의 가산점은 뭡니까? 사람 배척하지 말고, 사람 덜어내지 말고, 사람 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합류시킬 때 가산점 준다가 이 사주에 걸려있는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요, 일종의 영혼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스스로 시험을 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성취 미션을 걸어놓고 자기 발전 미션으로 내가 이번 생에서 살아야 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는 이원성으로 분별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 그거 누가 잡은 겁니까? 내 영혼이 잡은 겁니까? 아니요. 보통은 여기는 에고 나부랭이가 잡은 겁니다. 물론 에고도 존중하지만 에고의 판단은 그때그때 좋다 나쁘다가 달라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다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이 사주는 주재료가 비겁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주재료입니다. 사람을 활용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해보죠. 자, 우리는 요리 연구가입니다. 아니, 인생 연구가입니다. 사주적으로 요리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8개의 주재료를 가지고, 또 대세운에서 들어오는 파트타임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 8개의 재료가 차려져 있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추가의 재료가 우리한테 더 주어지고, 또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새로운 재료가 주어지고,
또 일정 시간이 되면 예전에 줬던 재료 다시 가져가고 빼가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렌탈 재료, 파트타임 재료 정도로 볼 수 있고, 원국에 있는 거는 주 재료. 물론 원국에 있는 에너지도 사용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개봉하시오, 그 다음 개봉하시오, 그 다음 개봉하시오, 그 다음 개봉하시오. 아침에 마키컬리에서 음식을 주문을 했더니만 이만한 박스에 음식이 담겨왔는데, 취급주의, 위에 있는 음식부터 가급적 개봉 사용하시오. 뭐 맨 밑에 있는 걸 먼저 꺼내려면 고생 좀 할 수 있음. 그건 특별한 조건이 될 때만 가능.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순차적으로 여기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주는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너구리 라면. 저는 너구리 라면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거기 들어있는 다시마입니다. 저는 너구리 라면의 생명은 다시마라고 생각해. 너구리에 다시마 없으면 다른 라면하고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고. 자, 그럼 이 사주는 한번 이렇게 해보죠. 너구리 라면은요, 면이라고 하는 주재료, 전체 재료의 95%가 면이죠. 95%의 면에다가 핵심 재료 2개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스프와 다시마. 근데 너구리 라면은 스프만 넣어가지고는 너구리가 아니야. 다시마도 넣어야 돼. 그런데 이 라면의 포장을 뜯었더니 다시마가 들어있고 면발이 들어있어. 그런데 면하고 다시마만 넣어가지고 라면 끓이면 그게 라면이야? 못 먹잖아. 스프가 있어야 돼. 이 사주의 스프는 뭐예요? 이거네. 그러면 이 사주를 요리에 비유하자면은 주재료는 라면, 밀가루, 면발. 거기에 이 사주의 특징을 잡아주는 다시마, 개성과 특징을 잡아주는 다시마. 여기에 들어있는 맛을 내주는 스프. 이거 다 섞으면 기가 막힌 라면. 요리 솜씨 없는 사람은 야, 라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야, 반 떼서 버려. 이 반만 가지고 요리 만들자. 이러지 말고 다 만들자고요. 다 쓸 수 있다고요. 다 쓸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멀어, 여긴 거리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다음, 시주에 있는 인목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인목이 뭔지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이 사주를 볼 때 저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반을 딱 나눠서 연주와 월주에 있는 인자들을 사회적 인자로 보고요. 일주와 시주에 있는 인자들을 개인적 인자로 봅니다. 보통은 연주와 월주는 사회적 인자이면서 인생 전반부에 주로 현실화되고 있는 에너지고요. 일주와 시주에 있는 에너지는 보통은 감정, 생각, 사상, 느낌 이런 식으로 성격으로 발현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현실로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자, 성격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굳으면 현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성격이 지랄 맞으면 어떤 현실이 펼쳐져요? 지랄 맞은 현실이. 내 성격이 변덕스러우면 어떤 현실이 펼쳐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으면 변덕스러운 현실이. 내 성격이 불안전하면 어떤 현실이 벌어져요? 불안전한 현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몇 년째 컴퓨터를 키면 늘 보고 있는 자, 사주가 운명이다가 아니고요. 내 생각이 운명이답니다. 내 생각이 운명이다. 저는 사주 운명론, 사주에 100% 다 정답이 있다라는 사주 맹신론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주의입니다.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활용하십시오. 사주는 활용하는 도구이지 사주는 섬기거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지 술의 노예가 되거나 술에 빠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주를 즐기고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주에 빠지고 사주에 맹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라면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사회적 공간에서 편관이 있습니다. 자, 관성이라는 거는 감투, 지위, 명예, 이 비겁들을 따르게 만드는 완장과 같은 건데요. 자, 근데 이 무자라고 하는, 우리 간지는 동체다. 자, 이 무자라고 하는 간지, 연주 무자가 이거 힘이 있는 편관입니까? 힘이 없는 편관입니까?
자, 제가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음적이냐 양적이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양적으로 표현할 때는 힘이 없는 거고요. 음적으로 표현할 때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양적으로 표현할 때 드러난 파워, 실체적인 파워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근이 없어.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근이 없어 버리면은요. 이거는 상징적인 관성입니다. 상징적 명예성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술이 아니라 뭐 무오 이런 식으로 아주 하다못해 뭐 무인 뭐 이런 이 정도만 돼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자 이래 버리니까 이게 천간에 있는 무토가 지지의 자수를 만나서 태지에 앉아 있으니 이거는 그냥 방금 태어난 응애하는 무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평관은 실체적인 평관이 아니라 상징적 평관입니다. 상징적 평관. 뭐 상징적 평관 뭐가 있을까요? 암흑의 의사가 해군의 명예중령이 되었다. 뭐 명예 홍보 대사가 되었다. 암흑의 연예인이 암흑의 경찰서의 명예경찰이 되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경찰 도둑놈 잡고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이에요? 아니, 명예경찰. 막 국가기관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명예적 자리와 실체적 파워를 가진 기관, 국방부, 실체적 파워를 가지고 있죠. 군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국방부와 비슷한 보훈처가 군대 움직일 수 있어요? 보훈처는 은퇴하신 분들한테 훈장과 포상과 그들의 어떤 그 복지를 신경 써주는 상징적 기관이지 실체적으로 뭐 사람 잡아가두고 행동에 제약을 거는 그런 기관이 아니죠. 명예적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무토는 명예적 평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실체적 권력을 쫓기 위한 사람들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한 사람들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한 비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편관 하나에 많은 비겁이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편관 하나에 많은 비겁들 붙어 있는 경우가 어떤 사주에서 종종 많이 드러나냐면요. 금메달은 하나인데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무슨 예술계통, 뭐 1년에 한두 명 대상 수장자 뽑는 무슨 뭐 문인동 뭐 문학대회 같은데 수천 명이 나 문학인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글 올리는 거. 근데 이게 사회적 평관도 아니고 국가 세계적 평관이란 말이죠. 이 연주자리는 이렇게 보면 돼. 내 사주의 광역. 월주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연주는 그 사회의 바깥. 그래서 광역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국가자리라고도 표현하고 세계자리라고도 표현하고 전국자리라고 표현하고 광역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삶의 스케일이 조그마하면 뭐 대문박공간, 옆마을, 이웃마을, 큰 시장 이런 거고 내가 적당히 내 삶의 범위 스케일이 크면 이건 국가자리, 전국자리가 될 거고 삶의 스케일을 더 크게 키우면 이거는 세계자리, 월드자리 그럼 이거는 세계적 명예, 국가적 명예, 월드스타 자리를 노리는 내가 세계적으로 놀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내 동업자, 경쟁자, 협업자가 될 거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만 놀면은 옆집에 아무개, 뒷집에 아무개, 앞에 있는 선배 누구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라면을 만들려면은요. 무토하고 임목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무토가 근을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주성분은 비겁이고요. 핵심 성분, 이 주성분을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성분은 여기 있는 식신과 편관입니다. 편관은 명예고요. 식신은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가 많은 사주를 드립다 토로 막으면 수가 많은데 약한 토로 막으면 보통 토 무너집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한 토를 계속 들이붓든지 마치 간척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토를 들이붓어가지고 바다를 막잖아요. 아니면은 물을 한쪽으로 물기를 유도시킨 다음에 토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라면과 다시마가 같이 있어야 오동통한 너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식신이 뭐냐 하면은 사회적 식신인가요? 개인적 식신인가요? 자, 구조를 보자면 개인적입니다. 그러면 임목 식신은 개인적 자질입니다. 개인적 재능. 내가 발전시키고 만들어야 될 재능. 내가 이 임목식신이라는 재능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많은 비겁들이 수생목으로 달려와서 야, 우리 이거 하자라고 했더니 그러자라고 사람들이 달려오고
임목에서 무토를 투출시키면 이들이 모두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생에 무슨 미션을 하러 온 사주일까요? 많은 비겁들을 규합하여 우리 이거 해보자 그러자라고 모이게 했더니만 임목식신에서 국제적 명예, 국가적 명예, 전국적 명예, 상징적 명예를 올리다 해요. 자, 이게 식신에서 관성이 투출하면은요. 식신에서 관성이 투출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재주부려 재능으로 유명해지다. 재주부려 재능으로 명예 얻다. 재주부려 재능으로 조직 만들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 동네에서 올라갔으면은 우리 동네 조직, 개인적 조직 만들다. 개인적 조직. 요 동네로 올라갔으면 사회적 조직. 요 동네로 올라갔으면 광역 조직, 국가적 조직, 세계적 조직.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근이 없는 경우는요. 온라인 기반을 겸하거나 오프라인에는 기반이 없고 온라인에 보통 온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임단체들 있잖아요. 실체가 없잖아. 뭐 사무실 그런 거 없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관념 속의 공간에서 그 관을 인정하잖아. 여러분 온라인 카페, 온라인 동호회, 뭐 소모임 뭐 이런 데 가입하시잖아. 실체가 없잖아. 온라인 속에서만 존재하는 모임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주죠. 자, 그러면 이 사주의 관건은 지금 아이가 13살인데 이 사주의 관건은 이 아이는 자신의 재주로 많은 사회의 다양한 비겁들을 규합시켜서 모두 함께 명예를 얻게 하고자 하는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주 미션이 다소 어렵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주가 잘 이 미션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아이의 재능을 찾아야겠네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재능을 찾아봐야 되겠군요. 근데 사주 원국으로만 보면은 개인적 재주,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재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8개의 자리 중에서 요게